자, 우리 지난번에 보면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하다 말았단 말이야. 그럼 그 교감신경, 부교감부터 얘기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면서 페이지로는 34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34페이지.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게 중추신경계가 있었고 체성신경계가 있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체성신경계는 중추신경계에서 뻗어 나와가지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신경들을 통틀어서 체성신경계를 한다 그랬고, 체성신경계는 또 아니지, 체성신경계란다 참. 말초신경계지. 말초신경계가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뻗어 나와서 온몸에 뻗어 있는 애들 통틀어서 말초신경계를 하는데, 걔네들을 또 크게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지, 이제. 그래서 체성신경은 어디에 뻗어 있는, 주로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팔, 다리와 같은 기관에 뻗어 있는 신경들이 체성신경이라 그랬지. 근데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체성신경이야. 자율신경은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지들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조절되는 곳에 뻗어 있는 신경이 자율신경이야. 그러면 의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누구랑 관계 있는 거야? 대뇌. 그러니까 체성신경은 무조건 대뇌의 조절을 받는 거야. 그런데 자율신경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대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들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간뇌라든가 연수라든가 중간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요런 뇌들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야, 자율신경. 그러면 우리가 자율신경은 또 둘로 나눈다 그랬지. 뭐와 뭘로 나누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자, 체성신경을 일단 한번 얘기해 볼게. 예를 들어 팔이 있어. 그죠? 자, 내가 체성신경이든 자율신경이든 항상 두 개가, 그러니까 한 쌍이 세트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팔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척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뭐 척수 그냥 이렇게 그릴까 그냥? 척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이제 여기 예를 들어 좀 밑에다 그릴게. 예를 들어 여기 척수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팔이 이렇게 있어. 팔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대뇌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죠? 대뇌. 그러면 대뇌가 됐건 척수가 됐건 얘네는 중추야. 맞지? 중추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체성신경 얘기하는 거야. 여기 감각신경이 있어. 그럼 감각신경은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감각신경은 감각 뉴런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2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각을 책임지는 애가 대뇌잖아. 그럼 대뇌까지 이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대뇌라는 중추까지 무조건 2개의 뉴런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감각 뉴런이 하나가 이렇게 척수까지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감각 뉴런 하나가 이렇게 대뇌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가 감각신경이야. 그럼 감각신경 몇 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 2개. 중추까지 무조건 2개의 뉴런으로 돼 있는 거야. 알겠어? 이게 감각신경이야. 뇌하고 척수는 중추에 포함시키는 거야. 그지? 포함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좀 이따 이제 뭐 교감, 부교감 나올 텐데 얘도 일단 중추가 돼.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추 신경계고 내가 말하는 중추는 최종적으로 그거를 책임지는 애. 그러니까 감각신경은 대뇌가 책임지잖아. 그러니까 대뇌까지 2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운동신경도 그럼 마찬가지. 여기 이제 연합신경이 이렇게 있을 거고. 맞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 팔에 있는 근육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자, 여기서 운동 뉴런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 어디까지? 척수까지. 그러면 또 척수에서 운동 뉴런 하나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럼 운동 뉴런도 마찬가지로 대뇌에서 팔까지 몇 개로? 2개의 운동 뉴런으로 돼 있는 거야.
통과하죠. 여기 팔이잖아, 팔. 척수는 이제 우리 척추뼈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꼭 목만 아니라 이 목뼈부터 시작하고 내 척추뼈 안에 척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목뼈 아래쪽은 다 척수를 지나가야 돼, 신경들이 무조건.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체성신경은 그게 감각신경이든 운동신경이든 중추까지 2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2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체성신경,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지. 이게 이제 이 자율신경감은 조금 애매해지기 때문에 감각신경을 이루는 감각 뉴런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 구심성 뉴런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지? 감각신경이니까 기억이니까 기억, 구심성, 그지?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외우는 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신경은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운동 뉴런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원심성 뉴런이라고 한다. 원심성 뉴런. 그죠? 원심성 뉴런. 그러니까 체성신경은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원심성 뉴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신경 이응이니까. 이응, 원심성 뉴런, 뭐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지. 이제 문제는 얘입니다. 얘 자율신경. 자, 그래서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또 이제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단 말이야. 거기 내가 그림을 넣어놔. 이제 35페이지에 있는 그림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교감과 부교감인데, 자, 얘네도 일단 2개의 뉴런으로 돼 있어. 2개의 뉴런으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뇌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또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애가 누구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한다면, 일단 여기가 그냥 중추가 있다고 합시다. 중추. 그럼 그 중추가 척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종 간뇌일 수도 있고 연수일 수도 있고 뭐 중간뇌일 수도 있고 뭐 이래. 그럼 여기다 중추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있는 거죠. 자율신경은 주로 내장기관에 분포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왜냐면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애들이 내장기관이잖아. 그러면 뭐 심장이나 소장이나 뭐 위 같은 내장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기관이 있어. 그럼 이 중추에서 기관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자율신경도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2개의 뉴런으로 돼 있어. 그럼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나와, 뉴런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뉴런이 또 이렇게 돼, 기관 이렇게 가 있어. 그럼 우리 왜 앞에서 뉴런 얘기할 때 뉴런과 뉴런이 맞닿은 부분 뭐라 불렀지? 여기? 그렇지, 시냅스. 요거를 시냅스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신경절이라고 더 많이 나와요. 신경절이야. 신경절.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그럼 여기도 요것도 신경절이겠지. 그죠? 근데 위 거랑 아래 거랑 차이는 뭐냐면, 자, 그러니까 중추 쪽이 앞이 되는 거야.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절 이후 뉴런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지금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지. 이게 교감신경이에요. 얘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지. 야, 그게 부교감이야. 자, 얘 글자 수 2글자 짧잖아. 글자 수 3글자 길잖아. 신경절 앞이 짧으네. 신경절 앞이 기네. 글자 수가 3글자, 얘는 2글자. 그지? 이러면 좀 외우기 편하잖아. 그지? 이렇게 돼. 근데 거기 또 그림에 보면 요런 게 있어. 우리 뉴런 할 때 뉴런의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감겨 있는 새끼가 있고 안 감겨 있는 새끼가 있다 그랬지. 자, 거기 그림을 보시면요. 얘네들은 봐봐. 얘가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애고 얘가 부교감이라는 애인 건데,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신경절 앞에 뉴런은 다 마리집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앞에 거는 마리집 뉴런이야. 앞에 거는. 근데 뒤에 거는 뭐야? 민마리집 뉴런입니다. 알겠니? 민마리집 뉴런인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봐. 그 중추가 뭐 다르다 그랬잖아. 뭐 간내일 수도 있고 연수일 수도 있고 중간내일 수도 있는데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무조건 얘네는 중추의 명령을 기관으로 보내기만 하는 거야. 그럼 일종의 무슨 신경이야? 운동이지. 왜냐면 니네 감각신경은 감각기에서 중추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운동신경은 중추의 명령을 반응기로 보내는 거잖아. 교감과 부교감은 따지면 둘 다 무슨 뉴런으로만 돼 있다? 운동 뉴런으로만 돼 있는 셈인데 여기서 운동 뉴런이라 표현하지 않고 원심성 뉴런으로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체성신경은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돼 있다면 교감과 부교감은 전부 원심성 뉴런으로만 돼 있다고. 그지? 원심성 뉴런으로만 돼 있다. 오케이? 그럼 일단 요걸 지우고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서 교감은 이쪽이 이제 중추 쪽이라고 합시다. 중추에서 요 기관 사이에, 그지? 중추에서 기관 사이에 이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어쨌든 둘 다 일종의 운동신경인 셈이기 때문에 중추에서 명령을 보내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냐면 어떨 때는 그러니까 두 개로 동시에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교감신경으로 기관의 명령을 그러니까 같은 기관이야. 이 같은 기관이 항상 교감과 부교감이 쌍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근데 어떨 때는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는 거야. 어떨 때는 부교감으로 명령을 보내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그럼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졸라 지금 흥분돼 있고 텐션이 업돼 있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놀라고 이랬을 때는 중추에서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냅니다. 뭐 했을 때? 내가 흥분했거나 놀라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그지? 요럴 때. 근데 생각해봐. 사람이 열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지. 막 흥분해갖고 막 지랄 발광을 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지? 지풀에 지쳐갖고 가라앉지. 왜냐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중추에서 이번에는 부교감을 명령. 야, 너 이 새끼야 그러다 뒤져. 그래갖고 부교감을 명령을 보낸다고. 더 쉽게 이해를 시켜줄까? 자, 우리 착한 민준이가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핀 거야. 교감한테 걸렸어. 존나 놀랍겠지. 존나 놀래. 그지? 자,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교감신경 명령을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지. 어떤 일이.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낼 때와 부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낼 때. 자, 담배 피다 걸려서 놀랐어. 내 동공이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그지? 난 모범생이었는데 교감 선생님을 실망시켜서 혼날까봐 막 입술이 바싹바싹 말라. 침분비가 억제됩니다. 그지? 그리고 내가 몰래 화장실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매점 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교감 선생님한테 걸리는 순간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 식욕이 저하되죠. 소화 운동이 억제되지. 자,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한테 걸리니까 너무 놀라고 막 혼날까봐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 심장박동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막 두근두근, 그지? 원래 착한 놈일수록 이렇게 막 혼날까봐 무서워갖고 막 선생님도 되게 소심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심장박동이 두두두두 뛴단 말이야. 심장박동 빨라지죠. 호흡도 어때? 빨라져. 호흡 빨라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마침 민준이가 아주 지극히 모범생인 걸 알아가지고 그래,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잠깐의 일탈행위는 할 수도 있는 거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다행히 조용히 넘어간 거야. 그 순간 어떻게 돼? 마음에 갑자기 확 편안해지지. 동공이 다시 줄어들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다가 다시 침이 나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막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거야. 심장박동도 느려지고 호흡도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그지? 그래서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면 이와 같은 작용이 나타나고 부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면 이와 같은 작용이 나타나는데 같은 기관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일로 명령을 보내거나 일로 명령을 보내잖아. 근데 같은 기관에 작용했을 때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 나타나지.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야? 기량작용이라는 거야. 기량작용. 그지? 기량작용. 그래서 간내가 됐건 연수가 됐건 뭐야? 중내가 됐건, 그지? 걔네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기관에 명령을 보내서 그 서로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면서 그 기관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 이렇게 반대되게 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반대된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건 있어. 물론 이제 이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이와 같은 작용이 나타나겠다만 예를 들어서 동공을 조절하는 건 누구야? 중간내야. 그러니까 내가 놀라면 중간내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동공에 신호 보내는 거라고. 그런데 니네 소화운동이나 심장박동이나 호흡은 연수가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놀랐을 때는 중간내는 동공으로 명령을 보내는 거야. 교감신경을 통해서. 연수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내장기관, 소화기관이나 심장이나 호흡운동을 빨라지게 만드는 거야. 얘는 억제시키고. 교감신경은 연수가 명령을 보내는 거죠. 알겠죠?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아 그리고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거 얘기 안 할 뻔했네. 자 여기서 보면 교감이든 부교감 어쨌든 뭐 일로 명령을 보내든 일로 명령을 보내 중간에 신경절이라는 게 있잖아. 맞지? 그러면 중추에서 그게 간내든 중간에 명령을 보내면 우리 앞에서 배운 이제 흥분이 전도가 돼서 쭉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신경절 시냅스가 나오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화학물질 나오지. 화학물질 뭐 나오지?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흥분이 전도가 돼서 가겠지. 그럼 여기 가면 또 시냅스 끝이 나오잖아. 자, 여기서 뭐가 분비되냐 이거거든.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여기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와. 그래서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 동공이 커진다든지 소화운동이 억제된다든지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부교감신경 끝에서는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 아세틸콜린 나옵니다. 알겠니? 이 물질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신경절에선 무조건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고 부교감신경 끝에서도 아세틸콜린 나온다. 근데 교감신경 끝에서는 뭐가 나온다? 아드레날린인데 니네 이게 공부하다 보면 아드레날린이라고 안 나오고 에피네프린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에피네프린.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에피네프린 또는 뭐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끝에서는 얘가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거기 보면 내가 뭐 혈관 수축, 혈압 상승, 방광 확장은 얘기를 안 했다만 연상이 되겠지? 심장박동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피를 많이 내보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지. 맞지? 그리고 어떻게 돼? 오줌 마렵자. 니네 자이로드 난 그렇던데 자이로드 타고 올라가다 떨어질 때 교감신경 흥분하는 거거든? 오줌 마려워. 오줌 마렵던데 나는 방광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줌이 차면 방광이 늘어나는 건데 오줌이 차지도 않았는데 교감신경 때문에 방광이 늘어나면서 오줌이 찼다고 신호가 가는 거지. 그래서 오줌이 마려운 거야. 실제로 오줌을 싸진 않지만 오줌이 마렵더라고. 그지? 그래서 나는 자이로드롭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지? 그리고 나는 놀이기구 탈 때 기다렸다 타는 거 제일 싫어해가지고 자이로드롭을 몇 번 타본 적이 없어. 줄 겁나 길잖아. 안 타. 절대 안 탑니다 나는. 그지? 그 옆에 자이로 스윙 있지? 그것도 사람 겁나 많잖아. 안 타? 그래서 나는 뭘 타냐? 회전목마 타. 회전목마 타고 줄 별로 없. 아들이랑 보통 같이 가니까 또 예를 들어서 나만 자이로드롭을 탈 수 없잖아. 우리 아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새끼 못 타잖아. 키 제한도 있고 이러니까. 그지? 근데 걔는 겁이 많아하고 또 타자고 해서 절대 안 타. 그지? 바이킹 탔다 죽을 뻔했어. 그지? 바이킹 탔다 죽을 뻔했던 애라서 절대 못 타고. 아무튼 그런 놀이기구 탈 때 보통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땅에 내려오면 내가 발 땅에 디디면 그때부터 이제 좀 안심이 되지. 그때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용해가지고 다시 그 흥분 상태를 가라앉혀 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응?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저 지리산 청학동 산골짜기에 살다가 태어나서 서울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어. 에스컬레이터라는 걸 처음 봤어. 탔더니 겁나 흥분돼. 그럼 교감신경 작용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니네가 여기 맨날 다녀. 여기 뭐 지하상가 내려갈 때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지하철 그 맨날 타는데 그거 탄다고 흥분되더라? 물론 니네가 흥분될 때는 뭐야? 밤에 엄마 몰래 야동 볼 때는 교감신경이 졸라 흥분하는 거야. 그지? 그지? 눈 커지고, 그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지? 심장박동 빨라지고, 그지? 이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그지? 그때는 이제 교감신경 작용하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엄마한테 걸려서 더 작용하는 거지. 그지? 더 작용하는 거지. 엄마가 모른 척하고 나가주면 그 순간에 이제 다시 부교감이 작용하고 조금 이렇게 가라앉고, 그지? 뭐 이렇게 되는 거. 하여튼 요거는 뭐 그냥 암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지? 이렇게. 놀이기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타본 놀이기구 중에 제일 무서웠던 거 경주 T-익스프레스 나 한 번도 안 타봤거든. 근데 걔는 이게 도는 게 없잖아. 목재 레일이어서 이게 도는 게 없잖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 경주랜드, 경주월드, 경주 보문관광단지라는 곳이 있거든. 거기 가면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내가 타보지. 내가 타러 갔다가 그 밀폐된 데서 너무 많이 기다려서 타진 않고 내려왔는데 내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은 따지면 에버랜드 옛날에서 독수리옷이 비슷한 거야. 레일인데 레일 밑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게 가면서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는 의자가 막 360도 돌면서 막 레일에 갔다가 거꾸로 갔다가 이제 레일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의자가 바깥으로 향해 갖고 막 거꾸로 이렇게 하늘 보면서 360도 돌고 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바로 위로 지나가는 거야. 내가 놀이기구를 경험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비명 소리들이 으아! 보통 남자들 잘 안 지르잖아. 남자고 여자가 할 거 다 질러. 으아! 뭐 거의 뭐 사람 죽는 소리 나. 근데 실제로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라고 그렇게 뭐 뉴스 같은데 나오더만, 그지? 그때는 나는 경주월드 처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 가면 되게 재밌는 거 있어. 그 왜 무슨 이렇게 저기 뭐 에버랜드 가면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보트 같은데 이렇게 여러 명 타가지고 이렇게 막 물길 사이로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그걸 탔는데 가니까 누가 물을 막 뿌려. 어떤 새끼가 뿌린 거야? 봤더니 내가 이제 끝났더니 길이 이어져 있다. 그 길 따라 가봤더니 물총 쏘는 데가 나오는 거야. 이거 탄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한테 물 쏘는 거야. 진짜 획기적이야. 알바생은 욕을 못해. 이 사람이 쏜 거잖아. 그리고 지도 막 그러고 시부렁시부렁 대고 가다가 지도 쏴. 지도 다른 사람한테 막 쏘는 거야. 어쩐지 이거 우비를 입고 타는 거야. 우비를 입고 타도 왜 입고 타지? 물도 별로 안 튈 거야. 근데 실제로 가다 보니까 물도 안 튀어. 아니 이거 왜 입었지 했더니 막 저기서 막 물대포를 막 쏴대는 거야. 와, 머리 진짜 잘 쓴 거지. 알바생이 쐈어봐. 꼭 개중에 컴플레인 거는 놈들이 있잖아. 근데 이게 알바생이 아니니까 컴플레인도 못 걸어. 서로 모르는 사람이야. 서로 제갈 길 가는 거야. 내가 저 새끼 잡아 죽인다고 가면 없어. 이미 물 쏘고 갔어. 아 웃겨가지고. 자, 부교감이 먼저 작용하는 때가 있어요. 그치. 예를 들자면 네가 잠에 들면, 잠들 때는 야 생각해봐.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잠이 오겠냐고. 자, 니네 이거 뭐야 이거? 핫식스, 몬스터 에너지 먹으면 잠 안 온다. 어떤 사람들은, 그지? 왜? 이거 먹으면 교감신경 졸라 흥분되는 거야. 잠이 안 와. 심장박동 계속 뛰고, 그지? 어떤 사람은 이거 마시면 이제 선생님은 워낙 카페인에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오늘 2개째인데도 멀쩡하거든? 어떤 사람은 먹으면 밤에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이게 교감신경 막 흥분시키는 거야. 에너지 나게끔. 몸에 있는 에너지 다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지? 다 끌어요. 그 집에 가면 퍼지지. 그 약발 떨어지면 퍼지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 35페이지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 이제 대표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중추신경계와 연결, 요거는 그러면 35페이지를 얘기하고 푸는 게 낫겠다. 자, 35페이지 가보면 그 그림이 되게 중요해, 그림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봐봐.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여기가 중추가 있고, 여기 이제 기관이 있으면
중추에서 뭐 교감이 나오고 뭐 이렇게 부교감이 나오고 뭐 요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감과 부교감이 뻗어나오는 시작점이 좀 달라.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 작용하는 교감과 부교감이라 하더라도 이 교감신경이 뻗어나오는 시작점하고 부교감이 뻗어나오는 시작점이 좀 다를 수 있다고요. 같은 기관에 작용하는 교감과 부교감인데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거거든. 자, 그럼 거기 보세요. 자, 여기에 뇌가 있어. 뇌, 그지? 뇌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척수가 있는 거야, 그지? 척수가 있다고. 자, 잘 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어떤 기관이 있어. 기관. 내가 지금 그림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잖아. 나눠져 있는 걸 그냥 합쳐서 설명을 해볼게. 여기 기관이 쭉 있으면 그러면 뭐 이건 어떤 특정 기관이라고 합시다. 특정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교감신경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내장기관이라고 하면 교감과 부교감이 얘한테는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교감은 무조건 어디서 뻗어나온다? 척수에서 뻗어나옵니다. 알겠네? 자, 거기 니네 그림을 봐봐. 그림을 보면 그게 뭐 심장에 연결된 교감이든 위에 연결된 교감이든 간에 연결된 교감이든 뭐 방광에 연결된 교감이든 그 초록색 선 따라가 봐. 다 어디서 나왔어? 다 척수. 자, 꼭 명심해야 돼. 교감은 무조건 어디에서 뻗어나온다? 무조건 척수에서 뻗어나옵니다. 무조건 척수야. 알겠어? 교감신경 시작은 어디다? 무조건? 자, 그럼 니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연수를 생각해봐. 심장박동을 빨라지게 하는 건 결국 연수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잖아. 자, 연수가 예를 들어 여기 있어. 그럼 연수에서 여기까지 신경이 연결돼 있게. 요건 교감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연수가 여기까지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 이제 교감신경체에서 이렇게 명령이 가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교감은 무조건 척수에서 출발하는 거서 기관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봐봐. 부교감 신경은 자, 요걸 내가 조금 밑에다 그립시다. 요거 위치상. 자, 교감 신경은 요거 밑에다 그릴게요. 요게 이제 교감이야. 교감 신경은 이제 무조건 그 기관에 작용할 때 척수에서 뻗어 나온다 그랬잖아. 교감은 무조건 척수에서 뻗어 나오는데 그럼 이 기관에 부교감도 있을 거 아니야. 자, 부교감은 대부분 어디서 뻗어 나온다? 뇌에서. 뇌. 그러니까 대뇌를 제외한 뭐 간뇌나 중간뇌나 연수에서 무조건 뻗어 나오는 거야. 알겠어? 연수에서 무조건 뻗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겠지. 뭐 그러니까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립시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시작점으로 보는데 부교감은 무조건 뇌를 시작점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요 안에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 근데 교감은 시작점을 여기로 보는 거고 부교감은 이 뇌, 연수나 중간뇌나 간뇌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척수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겠지. 근데 얘는 시작점을 여기로 본다. 부교감.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부교감은 그 뻗어나오는 곳이 어디서? 연수나 중간뇌나 간뇌. 요 세 군데에서. 알겠어? 요 세 군데에서.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딱 하나. 거기 뭐 있을까? 방광이 있지, 방광. 자, 봐라. 여기 이렇게 척수가 있잖아. 맞아? 잘 봐. 다른 기관들은 다 이래. 근데 그 기관들 중에 누구만? 방광이라는 애만 교감도 척수에서 뻗어 나오고요. 부교감도 척수에서 뻗어 나오는데 부교감은 척수 끝에서. 뭐 요렇게 그립시다. 그냥 요렇게. 부교감은 요렇게 척수 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얘만 예외. 그래서 애들이 실수 엄청 합니다. 방광의 부교감 어디서 나온다고? 척수 말단에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 풀다 보면 애들 실수 엄청 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만 갖고 생각하다가 그림에는 분명히 방광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실제로 고3 애들 모의고사 볼 때 이거 엄청 틀렸어. 실수 엄청 하더라고.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야 이제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안 틀리게 됐긴 했다만 엄청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니?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눈이면 그 부교감은 뭐야? 중간내에서 이렇게 눈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게 심장이면 연수에서 부교감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호흡 운동이다. 그러면 그것도 연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위야. 소화도 연수가 담당하지? 연수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오케이? 연수에서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뒤에 가서 이제 호르몬 배우겠지만 호르몬은 다 간내거든. 간내가 책임지거든. 그러니까 뭐 호르몬 분비하고 관계된 거는 이제 간내. 그죠? 간내 밑에 뇌하수체가 있는데 뇌하수체가 결국 간내 조절을 받거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간내라고 생각하면 돼. 호르몬하고 관련된 건 다 간내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호르몬 배울 때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보면은 그럼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거기 34페이지에 있는 대표 문제 한번 보잔 말이야. 자, 중추신경계와 연결된 자율신경의 작용으로 동공과 홍채가 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지? 그림 하나 나와 있지? 자, 여기 뇌가 있고 이렇게 지금 척수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우리 눈동자 정면으로 봤을 때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동공인 거고 그 동공 주변의 근육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홍채라고 부르는 거야. 얘가 근육이야. 근육 일종의. 그지? 그래서 거기 그림을 봐봐.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중간내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나 연결돼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지금 그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척수에서 이렇게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돼 있지. 그럼 그 그림에서 요 위에 거가 여기가 신경절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어디서 나오니 따지기 전에 신경절의 앞쪽이 길다 그럼 얘는 무조건 부교감이지. 근데 이 부교감은 중간내에서 나왔구나. 왜? 눈이니까. 눈동자하고 관련된 건 무조건 중간내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신경절인데 앞이 짧네. 얘 교감이구나. 근데 교감은 보니까 척수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근데 보통 이 문제들이 사실에 기반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암기를 해두면 편하지. 교감은 무조건 척수에서 나온다 했지. 부교감은 눈의 경우에는 중간내에서 나오는구나. 이걸 외워두면은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자, 눈과 연결된 신경은 모두 자, 우리가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뭐라 그랬지? 중추신경계에서 말초신경계 이제 뻗어 나온 게 말초신경계인데 그 말초신경계 중에서 뇌에서 직접 뻗어 나간 건 뇌신경이라고 하고 척수에서 뻗어 나간 건 뭐야? 척수신경이라고 하죠. 맞아? 척수신경이라고 하지. 그러면 얘는 뇌에서 뻗어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따지면 뭐야? 뇌신경. 얘는 척수신경. 이렇게 돼야지. 그럼 기억 어때? 틀렸죠. 모두 뇌신경이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니은 교감신경. 자, 그럼 요로 명령을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동공이 확장된다 그랬잖아. 그럼 요 가운데 동공이 확장이 되려면 주변의 홍채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 돼. 그지? 그럼 홍채가 수축하면 동공이 확장되는 거야. 홍채가 수축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와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처럼 돼야 되겠지? 가는 동공이 작아진 거니까. 그 얘는 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A라고 돼 있지. A 여기.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B라고 돼 있지. 근데 아까 내가 자, 신경절은 무조건 아세틸콜린이라 그랬어. 근데 지금 여기 B는 교감신경의 끝이니까 여기서 뭐 나와야 돼? 아드레날린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나오는 화학물질하고 여기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서로 달라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A에서 그렇지. 야, 양이 증가하면 양이 자,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나왔다는 얘기는 흥분이 전도가 돼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많이 나오면 흥분 전도가 많이 일어나기 여기서 많이 나와야죠. 양을 물어봤을 땐 얘가 많아지면 당연히 많아져야 돼요. 그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다. 그지?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뭐야? 신경계 질환이라는 게 나오지. 말 그대로 이런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그지?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질병이 신경계 질환이겠죠. 그지? 신경계 질환.
신경계 질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지. 신경계 질환에 뭐가 있고 그 질병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가 있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잖아. 이제 자, 대표적인 게 뭐 있지? 알츠하이머.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치매. 이제 흠이 치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파킨슨병이라는 거 있지. 이거 파킨슨병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무하마드 알리. 그지? 나비처럼 나와서 벌처럼 쏜다. 그지? 그 사람, 왜냐면 권투 선수들이 뇌에 충격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제 중추신경계 문제가 생긴 거지. 중추신경계 문제가 생긴 거지. 뭐 증상은 대충 알죠. 우리 파킨슨병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우리 도파민. 한의학에서는 뭐라 부르지? 중풍. 중풍이란 거 들어봤어? 풍 맞았다 뭐 이런 표현 들어봤지? 이제 이게 파킨슨병이야. 그래서 뭐 거기 옆에 보면 뭐 발병 원인, 그지?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대뇌 뉴런이 파괴돼서 뇌 조직이 오므라. 특히 니네 여기 보면은 좌뇌하고 우뇌 사이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대.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들,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이 이게 뇌 사진을 찍어보면 그 부위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알다시피 치매 걸리면 기억 못하고, 그죠?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고, 혹은 뭐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치매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주변에도 치매이신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자식도 못 알아보고 주변 사람 못 알아보고,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밖에 혼자 나가시면 길 잃지, 집 못 찾아오시고 뭐 이런 경우들 많이 나타나죠. 거기 보면 초기에는 기억력이 상실되고 질환이 진행되면서 감정 변화가 심해지고 방향 감각 장애, 뭐 우울증, 인지 장애, 그러니까 못 알아본다는 얘기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방향 감각 장애. 그래서 치매인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모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우연하게 집 밖으로 나가셨는데 집을 못 찾아오셔서 실종되고, 뭐 그래서 그냥 가족들이 막 찾으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내신에서는 이런 거 외워서 물어보기.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그제? 그것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초반에는 쉽게 피로하고 팔다리가 떨리고 나중에 온몸이 굳으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운동장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몸의 한쪽을 못 쓴다거나.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파킨슨병 걸리신 분들 보면 이렇게 다리 되게 절뚝이시는 분들 많지. 그래서 막 재활 운동 다니고 막 이러시잖아. 뭐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뭐 말초신경계 질환은 알다시피 이제 유명하게 뭐 있어? 루게릭병, 그지? 이건 이제 중추신경계 문제가 생긴 거고, 말초신경계 문제가 생긴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루게릭병이라는 거 있지, 그지? 루게릭병. 그럼 니네 루게릭병이 뭐지? 그지? 뭐 스티븐 호킹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유명하신 분 있었지. 그 사람 누구지? 김승일인가? 한승일인가? 뭐 그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근육을 점점 못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 말초신경계 문제가 생겨 근육을 못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쉽게 말하면 먹는 것도 못 먹어. 왜냐면 니네 이 식도도 다 근육이거든. 근 위축이 되는 거지. 근육을 못 쓰는 거지. 당연히 못 걷는 건 못 움직이고. 나중에 스티븐 호킹이 뭐만 움직였어? 그 사람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홍치 근육만 움직였대잖아. 그래서 그 사람 전용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홍채가지고 대단하신 분인 거지. 그 눈동자밖에 살짝 못 움직이는데 그거 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그지?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야, 그지? 천재 물리학자 2명 아니냐? 아인슈타인하고 그 이후에 이제 스티븐 호킹, 그지? 블랙홀로 유명하죠. 스티븐 호킹이 블랙홀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그런 거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손의 사용이 서툴고 다리가 약해지다가 결국엔 호흡도 못하지. 왜냐하면 숨 쉬려면 또 마찬가지 근육이 필요하잖아, 그지? 호흡이 안 되는 거지. 기도가 점점 막히고 근육 약화, 근육 강직 등이 나타난다. 뭐 길랭바레 증후군, 그지? 그래서 말초신경계를 잘못 공격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따지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몸 밖에서 들어온 나쁜 애를 죽여야 되는데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을 나쁜 병균으로 착각해서 공격을 하는 거지. 그 결과 말초신경계가 이제 손상돼가지고 그래서 급격하게 손과 발의 근육이 약해지며 호흡 근육이 약해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자그만 근육들 하나하나 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면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증상이랑 원인 정도 그냥 읽고
암기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될 것 같더라.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그 뒤에 있는 뭐 개념 체크는 그냥 바로 풀어버리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도록 합시다.